어머니, 여기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뭐 살 것 투성이네요. 이렇게 좋은 게 많잖아요. 아이고, 얘는. 너 당분간 우리랑 같이 산다며. 아이, 뭘 좀 걸 사냐. 우리 집에 다 있어. 아유, 그래도 어머니, 그게 없어. 제가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기본적인 건 제가 해오죠. 어머니, 저 세탁기 어떠세요? 저 세탁기, 저 용량 크고 좋다, 어머니. 저거 어떠세요? 저거? 네네. 신형이냐? 네. 엄청 크고 얘 근데 좋은데요? 요새는 그거 뭐 이렇게 드라이기라는 것도 있더라. 예? 그 니네 결혼하고 나면 식구가 늘어가지고 빨래 말리려면 좀 힘들 것 같은데. 드라이 그게 이게 딱 건조기까지. 위아래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 그런 거 사면은 아. 식구도 많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다. 아까 필요 없으시다고. 어. 네. 근데 어머니, 아니, 그러면요, 저기, 저 TV는 어때요? 저 TV 저거 너무 좋은데요. TV가 저거 한 55인치 된다는데, 거실에 저 정도는 제가 딱 하나 사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이다. 나는 아까부터 네. 얘가 자꾸 눈에 띈다. 네 신랑이 왜 축구를 좋아하잖니? 좋아하죠. 이런 제가 데서 알죠. 보면은 축구장에서 보는 것 같이 너무 좋을 것 같다, 진짜. 저거, 어머니, 저 한 100인치 하는 것 같은데, 저거요? 어머, 숫자는 그렇게 나가니? 근데, 화면은 너무 좋다, 얘 보기에. 근데 한번 살짝 이렇게 딱 큰 거를 사면은, 네. 그 다음에 더 키우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물건은 처음에 잘 사야 돼. 네. 얼마나 시원하니? 애가 좋아할 것 같다, 야, 네 신랑이. 너무해. 네, 혼수 준비 때문에 고민이 참 많으시죠?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이 고민 확실하게 날려버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준비 과정이 될지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만남이자 두 가족의 결합인 결혼. 누구나 축복받는 결혼을 꿈꾸겠죠?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혼인율은 49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여 역대 최저율을 기록했는데요.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 실제로 신혼부부 한 쌍의 평균 결혼 비용은 2억 3천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혼수. 과연 정성일까 낭비일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혼수 이야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혼수가. 시댁에서 좀 무리한 요구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다툼이 많았죠. 좁혀지지 않는 혼수 이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시간 자녀 혼수에 대한 모든 갈등을 해결해 드립니다. 스트레스 없이 혼수 준비하는 노하우. 함께 알아볼까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안.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날이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네. 바깥에 벚꽃도 그렇고 개나리꽃도 그렇고 보면 볼수록 마음도 설레고 하니까 연인들의 마음이 또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결혼식을 정말 많이 하는 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안타까운 게 예전처럼 많은 하객을 모시고 정말 성대하고 네. 또 아름답게 하는 결혼식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이지만 네. 차곡차곡 청첩장은 오더라고요. 오고 그걸 있죠. 또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고 더 축하해줘야 되는데 네. 문제는 등골이 흰다는 겁니다. 돈이 또 많이 빠져나가는 네.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흔히 그 일륜주의 대사라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커다란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게 준비하는 과정도 참 기쁘고 행복하면 좋을 텐데 그렇죠.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받는 스트레스 1위가 바로 이제 혼수라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다룰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오미연 선생님, 대체 왜 이렇게 혼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겨우 결혼했는데 어느새 부모가 돼가지고 네. 저희 집에도 아직 안 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이 결혼
안 해서 걱정이기도 한데 한다고 그럴 것마다 겁나. 이게 어떤 집을 만날지 몰라서 이게 혼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러니까요. 문제는 네. 이게 등골만 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상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불보듯 뻔한 일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답 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네. 오늘 좀 뜻을 많이 모아서 네. 어떻게 하면 좀 해결 방법, 좀 시원한 그런 해결책이 없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이 시원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 오미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반갑어요. 정말 좋아했던 배우님이신데 그리고 변호사 남성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 배우가 오신 줄 알았어요. 네. 웨딩 플래너 정주희님. 안녕하세요. 네, 그 소통 전문가 김창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수에 대한 의견,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증, 네. 또 답답한 마음 다 좋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자,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먼저 누르시고요.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를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를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메시지나 궁금한 점, 답답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연 씨도 그러셨을 것 같고, 네. 바로 이제 결혼식 날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럼요. 행복하고 떨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까 막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그런 이제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미연 선생님도 결혼식 날 어떠셨는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까마득한 눈 궁금해요. 깜빡임을. 왜 눈 깜빡이? 기억은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아, 43년밖에 안 됐어요. 같이 산지. 그래가지고 지금 친구랑 사는지 남편이랑 사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때도 이제 제가 약간 유명한 네.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 남편이 좀 스트레스가 있었죠. 결혼식 하려면 또 이 배우랑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마침 막 크게 막 이렇게 레스토랑 같은 걸 막 오픈하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네. 계속 결혼을 미루는 거예요. 오. 뭔가 잘해줄 듯이. 아. 그래서 그냥 하자고 그랬죠. 뭐 그래서 대충 했어요. 철저히. 결혼을 몇 살 대충 때 하신 했어요, 거예요? 네? 몇 살 때 하신 거예요? 28이에요. 그럼 그때도 그때는 이미 늦은 굉장히 거였어요. 유명한 배우셨고. 네, 그때 이미 유명해져가지고 네.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담을 주는 거지 상대방에게. 네, 근데 뭐 그냥 지금 생각도 안 나는 혼수를 왜 이렇게 고민했는지 몰라 그때 하지도 않았어요. 네. 저는 이분이 더 궁금해요. 왜냐면 웨딩 플래너를 하면 다른 분들의 이제 결혼식을 잘 전문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니까 본인의 결혼식을 얼마나 준비를 잘했을까 싶거든요. 네네. 정준 씨 어떠셨나요? 저도 제가 결혼 준비를 굉장히 뚝딱 잘할 줄 알았거든요. 네. 결혼할 당시에 한 10년 정도 이미 웨딩 플래너를 했었던 때였어요. 네. 근데 결혼 준비 기간을 3개월로 좀 짧게 잡았는데 무리 없이 잘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웨딩 플래너가 도와드리는 그 웨딩 관련된 거 말고도 결혼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주말마다 지방에 인사 다니고 맞아요. 집 구하고 신혼집 저희는 인테리어까지 셀프로 했거든요. 그리고 신랑 신부님들이 그렇게 다투실 때마다 뭘 그렇게 다투나 조금 참으시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희가 전쟁이란 전쟁을 그렇게 치열하게 하면서 네 정말 다이어트 따로 안 하고 살이 쏙 빠지는 맘고생 다이어트 하면서 아주 힘들게 결혼 준비를 했었던 기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 결혼 준비할 때 좀 이렇게 답답하고 왜 저러나 싶다가도 네. 막상 나의 일이 되니까 못해요. 똑같이 그렇게 되게 네, 되는군요. 네, 너무 네,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절대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일도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통 전문가니까. 네. 예, 김창우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그땐 전문가 아니었었습니다. 결혼하고 전문가가 되셨군요. 언제부터 전문가셨어요? 그때는 이제 그 학교에서 성악 공부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냥 뭐 합창단 다니고 그랬을 때 이제 결혼했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네. 그 나중에 이제 소통 전문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때 결혼 과정에서 특별히 뭐 치열하셨을까? 기억나시는 일이 있으세요? 뭐 혼수라든가 뭐 그런 일들로 해서. 이제 그 축의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온 돈을 아버지가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 거다. 이제 나한테 그건- 들어온 거다.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갚아야 될 돈이다. 그동안 이제 뿌린 게 있으니까. 아니, 앞으로도 또 앞으로도 이제 해야 앞으로도. 된다. 네. 그게 딱히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들으셨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돈 드리고 이제 네.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뭐 저도 네. 결혼할 때 네. 그냥 이렇게 뭐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너는 이게 준비해 놓은 돈이 없니?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 내가 뭐 통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입사했을 때부터 한 3년짜리 이제 적금 통장이 있다. 그래서 네. 너 얼마가 모였는데 그래서 뭐 얼마가 모였다 했더니 그럼 그걸 써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홀랑 썼어요. 네. 아버님은 어떻게 좀 따로 드리시고? 아니요. 네. 필요한 돈에 이제 일단 제 돈이 먼저 다 쓰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또 도와주실 수 있는 거 네. 도와주시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생각을 못 했다는 게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아, 지금 맞아. 내 생각하면. 결혼이니까 내 돈을 쓰기도 써야지. 약간 그런 철없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돌이켜보면 네. 약간 후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군요. 근데 이게 이제 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이게 참 희한하게 좋아서 드디어 이제 너와 내가 평생을 같이 살기로 한 건데 네. 이런 일로 이제 감정 상하면서 다투게 돼요. 네, 특히 그렇죠. 돈 문제 때문에. 맞아요. 예. 예. 실제로 한 그 조사에 따르면 결혼 준비 중에 스트레스 원인 1위가 혼수장면, 혼수. 2위가 혼수장만, 네. 2위가 신혼집 마련이라고 아. 하는데요. 이때 정말 많이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집 구하는 거 이상으로 집은 차라리 덩어리가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혼수는 이게 조목조목 따지게 돼서 더 약간 쪼잔해진다고 할까요? 이게 얼만데 이거는 네가 하고 내가 하고 이게. 네. 근데 그렇게 결국은 저도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얘기가 오가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네. 정주희 플래너님은 어떠셨어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결혼 준비 예산을 다 신랑 신부님들 확인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정말 결혼 준비할 때 비용은 점점 더 커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결혼 정보 업체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한 커플당 결혼 준비 비용이 약 2억 3,600여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2억 3천. 네. 못 가 못 가겠네. 진짜 대단하다. 네, 다들 예측하시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주택 구입이라든지 그쵸, 뭐 그쵸. 전세 자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큰데 그 외에 혼수나 예물, 예단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2,657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든다고 하니까 네.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올라가는 만큼 혼인율은 점점 떨어지고 결혼하는 거에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야, 참 예전에는 그 사랑만 하면 뭐 약수물만 떠놓고도 뭐 진짜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결혼식 한다고 일단 뭐 이렇게 뭐 저질러 놓고 시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결혼하기가 참 힘든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점점 결혼 정년기도 늦어지고 또 뭐 혼인율도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결혼을 하고도 이 혼수 때문에 또 이혼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혼수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격 차이 등 이제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이제 그 신원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남편이 이제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고소득자인 경우, 그때 이제 시부모님들이 이렇게 나랑 잘난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혼수를 왜 이거밖에 못 해오냐 면박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남편이 이제 이 상황을 방관하거나 혹은 이제 자기 어머니 편을 들게 되면 이제 갈등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이제 피고를 지정해서 이혼 소송을 하시면서 이제 위자료 청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야, 우리가 드라마 보면 네. 꼭 나오는 대사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막 어떤 이슈든지 간에 싸우다가 네가 우리 집에 해온 게 뭐 있어? 남편이 딱 하나 날려요. 네. 그럼 뒤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걸 혼수라고 해왔냐?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오미연 선생님이 그런 걸 많이 해보셨죠? 예, 어머, 네가 우리 집에 달라지셨네. 해온 게 뭘까 했니? 어머니. 아니 근데 무슨 며느리가 뭐 그 집 살리러 가는 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 집에도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집 보낼 때 네. 내 딸이 또 그런 입장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내 딸이 그 집을 가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며느리 드릴 적에 조금 내 딸 생각해가지고 내가 해줘야 돼.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받은 거는 다 돌려주게 돼 있거든. 그래서 며느리한테 받은 거 결국 딸할 때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아휴 좀 욕심을 버려야 돼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럼 실제 그 며느님한테는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한테 나는 사실 안 했어요, 아무것도. 왜냐면 우리 남편도 나한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네. 저희는 시집에 들어가서 살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네. 우리 며느리도 미국에서 오내고 그 딸 키우는데 엄마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난 이렇게 하고 안 받았어요, 저도.
근데 우리 딸 할 적에도 안 해서 보냈어. 아, 그러셨군요. 자, 지금 이제 저희가 하는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예전에 이제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막, 뭐 이런저런 감정도 많이 드시고 또 울분도 터뜨리실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혼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자 한 시니어 모델 교실을 찾았습니다. 혼수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51년 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시어머니 한복하고 또 그 지인들 이제 뭐 양말이라든가 버선이라든가 뭐 신우님은 이제 한복 촌으로다가 떠다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양해를 해주셨는데 이제 살면서 서운하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해갖고 와서 그랬나 뭐 이런 조금 그런 건 있었어요. 좀 더 좀 신경 써서 해올 걸 그런 아쉬움. 네. 시댁 어른들은 옛날 그 자개장 있잖아요. 자개장 세트를 하라고 하시고 시시콜콜 네, 많이 그쪽으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그거 다 맞춰드렸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혼수가. 저는 굉장히 큰 시집살이를 했어요. 지겨울 만큼. 그렇다면 예비 며느리가 혼수를 아무것도 안 해온다면? 사실 처음에는 이제 간섭하지 말라 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왔잖아요. 근데 조금은 서운한 면 있긴 했어요. 사실 무리하게 했었는데요. 결혼해서 살면서 사실 그게 화근이 돼서 문제가 좀 많았어요. 우리 딸한테는 그런 걸 전혀 안 해주고 그들의 힘으로만 사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요. 조금은 섭섭은 할 것 같아요. 부모 입장으로서는. 혼수는 상대방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냥 적정선에서 서로가 타협하시면서 좀 인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혼수 허례허식이잖아요. 사실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불편감이 없다면 아내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 안 시켜요.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과한 혼수를 한다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과히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단호하게. 네, 결혼을 안 시키겠다. 굉장히 강렬하게 남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혼수라는 게 어차피 새 살림 나는 거니까 그렇지. 그 살림에 필요한 사실은 어떻게 간소하게 얘기하면 세간 살림 그리고 가장 필요한 간단한 것들 뭐 요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무게 커져가지고 네. 짐더미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하긴 한데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때는 그 해가야 되는 목록들을 주기도 했어요. 어. 해가지고 와야 되는 목록. 누가 줘요? 시집 쪽에서. 어머,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와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어떤 그냥 거였어요? 기본으로 하는 게 그냥 뭐 부모님 옷은 당연히 한 번씩 부모님 하시는 옷 한 거고 그다음에 벌. 이부자리 그릇 세트 이런 한데 보려도 했어. 보려 알아 나. 그 세상에 쓸데없는 거예요. 그 마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 그거 진짜 알아. 헐떡 나는 그런 것도 그것도 해가지고 가야 되고 혼수였구나. 요구하는 게 은수저 세트서부터 거의 저 집안을 그런 얘기 새로 들었어요. 바꾸는 시어머니 수준으로 낮잠 베개. 낮잠베개. 요따만한 거. 이렇게 해서 낮에 주무실 때 이렇게 되는 거. 예쁜 거, 수놔져 있는 거. 그런 것도 근데 그때 했는데. 시댁에서 요구한 거를 다 해가셨나요? 우리 시댁에서 요구는 안 하셔서 나는 그냥 네. 우리 때의 칼라 TV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인데 그 방송을 곧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써니 하나 사가지고 왔어. 컬러 TV. 써니. 그 며느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도 네. 미국에 살던 애가 여기 와서 하는 거라서 얘네들이 어디에 정착할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니네 사는 거 기본만 하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사실 드라마에서 부잣집에도 살아보고 거지 같은 집에도 살아보고 다 했더니 다 별거 아니더라고 사는 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본 것 때문에 별로 필요한 게 없었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그냥 앞으로도 사실 해주고 받아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 많지. 네. 맞아요. 그날 그때
잘하자가 나는 내 주의야. 그래서 살아가면서 잘하자. 네, 그때 살아가면서. 장만해도 된다. 예, 그때 얼마나 좋은 것들이 요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시대는 가난했기 때문에 한 번 장만하면 막 20년, 30년 썼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한 번 해오면 그걸로 평생 살 듯이 요구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해오면 그걸 바꿔야 되는데 유행지라면 안 좋지. 또 옛날에는 어쨌거나 네. 시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저의 어머니 세대는 싸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이제 시어머니 기호에 맞는 뭐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뭐 이런 게 좀 그게 좀 부분이 컸을 수도 있지만 이젠 따로 요즘은 살아. 진짜 그냥 내 살림이니까 오히려 막 그 예쁜 거 좋은 거 신혼 살림에 맞는 거 이런 것을 구하느라고 훨씬 더 단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예 새로 세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약간 시대적으로 집에 대한 관심사들이 워낙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드레스 같은 거를 보러 다니시면서도 드레스 이제 결혼 준비 막바지가 되면 드레스보다도 거기 있는 커튼, 조명, 뭐 찻잔, 소파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인테리어. 많으세요. 신랑 신부님들이 이런 건 얼마나 하나 막 얘기하시고 그럴 정도로 예전에는 더 간단하게 정말 딱 필요한 집기만 사셨다면 지금은 인테리어에 너무 관심 많으시고 점점 더 좋은 거 웬만하면 그 좋은 거 기능을 떠나서 인테리어상으로 미관상 좋은 거 이런 걸 다 찾으세요.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허니문을 못 가게 되셨잖아요. 그쵸. 비용이 엄청 많이 남는 거예요. 네. 해외 허니문에 들어갔던 비용들을 다 이제 집에 있는 가전 혼수 이런 것들로 많이 좀 활용을 하셔서 요새는 스타일러스, 뭐 건조기 이런 건 기본이고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기본이고 종류도 많아졌지만 그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도 엄청 좋은 걸로 그쵸. 되게 많이 알아보고 알차게 준비하시는 신랑 신부님들 추세인 것 같아요. 스타일러스 나도 갖고 싶다. 여보, 방송 보고 있죠? 스타일러스. 예. 여보. 미세먼지 싫어. 예. 여보 보고 있나? 또 이제 실제 말씀하신 대로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전 가구 이제 비중이 더 늘고 예식하고 뭐 예물 이 비용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 설문조사 결과가 또 있네요. 네. 근데 뭐 지금 보시기에도 글씨가 잘 보이세요? 저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네. 뭐 이게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그냥 둘이 같이 살 꿈꾸고 아무것도 없어도 좋을 네, 때지. 뭐 이럴 때인데 네. 사실은 뭐 둘이서 고르고 둘이서 맞춰서 아이 그래 그럼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해. 그럼 냉장고는 뭐 부인한테 이거는 자기가 많이 쓸 거니까 자기가 골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 개입이 되면 처음에는 뭐, 아까 그 어머니 계셨잖아요. 아유, 몸만 들어와라. 얘 뭐가 필요하니 다 있는데 뭐, 일단 니네 둘만 잘 살면 된다가 뭉게뭉게 커져서 얘 그건 꼭 필요하지 않니? 이러면 이제, 생각지 않았던 이제, 예.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다고 해요. 몸만 와라. 혼수는 차로 보내고. 그렇죠. 혼수 안 해오면 혼수 상태 되는 거 알지? 뭐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야. 예.